자,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집합이라는 게 뭔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난번 강의가 조금 쉬웠기를 바라고요. 쉬웠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강의도 막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을 해볼 겁니다. 부분집합. 자, 어떤 집합 중에서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표현은 이렇습니다. 어떤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이 둘 사이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한대요. 일단 이 C라는 표현은 어디서 따온 약자냐면 contain이라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포함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되어 있다 이 뜻이거든요. 자, 어느 정도 느낌은 좀 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 그림으로 힌트를 또 드려볼게요. 이런 관계를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말 그대로 집합 A가 집합 B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거. 정확히 말하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도 다 들어있다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답니다. 또 반대로요. 집합 A의 원소 중에 단 하나라도 집합 B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가 있다면 이 둘 사이에는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컨테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짝대기를 딱 이렇게 그어준다라는 게 바로 부분집합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분집합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되어 있으면 부분집합,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부분집합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쉬워요. 집합 A는 1, 2라고 줘볼게요. 그 다음에 집합 B는 제가 편의상 1, 2, 4 이렇게 줬다고 치면 어떻습니까? A의 모든 원소들이 B에 다 들어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우리 둘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리고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 당연히 그릴 수 있는 거고요. B와 A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 딱 그렸을 때 1과 2는 A, B 모두에 들어있는 원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탁 써주시고 4라는 원소는 B에만 들어있고 A엔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탁 써준다라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또 반대로 만약에 집합 A가 막 1과 5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 5라는 원소는 B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원소라는 개념도 있었는데 이 부분집합하고 좀 모양이 비슷해요. 그 둘의 차이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부분집합의 성질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부분집합의 성질. 첫 번째. 자, 집합 이렇게 할까요? 자, 공집합 이거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공집합 이야기했었는데 공집합이 뭐였죠?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관념적으로 약속을 하기로요. 즉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공집합은 내가 뭐 A라는 집합을 가져와도 그 녀석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공집합은 몰라요, B라는 집합에 대해서도 부분집합이고요. 심지어 공집합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 첫 번째 성질이라 했어도 되는 건데 부분집합 성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집합에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B는 B의 부분집합이다, 뭐 C는 C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공집합도 당연히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약간 이런 뭐 먹이사슬 같은 건데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B라는 집합은 C에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약간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A는 B에 포함되어 있고 B도 C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A가 C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A, B, C, 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당연히 A는 C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부분집합이 무슨 뜻인지는 살짝 알겠고요. 이제 한번 부분집합을 만드는 연습해 볼까요? 자, 이건 지우도록 합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한번 본격적으로 부분집합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부분집합 만들기. 자, 제가 집합 A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해봅니다. 1과 2라는 원소를 가지는 이런 집합이 있어요. 이때 저 집합 A의 부분집합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부분집합을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녀석의 부분집합은 반드시 이 두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야겠죠. 저 두 원소가 아니라 다른 원소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A의 부분집합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집합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원소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걸로 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이죠. 1이라는 원소를 데리고 나와서 집합을 만들어요. 선생님이 집합을 만든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소가로로 이렇게 딱 잡아주면 이게 집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라는 원소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1과 2를 다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잡아준 것도, 자, 이것도 부분집합 맞죠? 아까 성질에서 말했잖아요.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꼭 앞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집합이든지 부분집합을 만들 때는 꼭 공집합을 잊지 말고 써주셔야겠습니다. 아까 성질에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 A가 1, 2일 때 이 녀석의 부분집합 그러면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된다 해서 총 4개의 부분집합. 쉽게 말하면 이 녀석 쫄따구야. 부하들이야, 부하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이제 첫 번째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부분집합 만들기가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원소라는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부분집합이라는 표현, 차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녀석이 어떤 집합의 원소입니다. 그건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집합이 있고요. 또 다른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는데요.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이 삼지창 모양을 쓸 때는 이때는 왼쪽은 원소, 그 다음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쪽은 여기는 집합을 의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지창 기호, 원소라는 기호는 당연히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고요. 자, 요거 컨테인이라는 기호, 얘는요, 이 왼쪽도 집합이고 오른쪽도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집합이라는 기호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쓰는 기호다. 그래서 이게 언제 헷갈리냐면, 요런 예시가 살짝 헷갈려요. 여러분 이거 그나마 오늘 약간 머리 쓰는 문제 그냥 봐봐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1이라는 원소가 있어.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원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이라는 원소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대답해봐요. 1이라는 녀석은 A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1이라는 거는 A의 원소잖아요. 1을 그냥 데리고 나온 거잖아. 여기서 데리고 나왔으니 이거는 원소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럼 만약에 1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집합이죠. 1이라는 원소를 데리고 나와서 소가로를 씌워주면 하나의 집합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집합은 A라는 집합에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집합과 집합이기 때문에 부분집합 기호를 쓰는 거예요. 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건데요. 초보 때는요. 자, 여러분 얘랑 얘는 무슨 관계일까? 라고 물어보면, 아, 이거 집합 아닌가? 그럼 집합이고 집합이니까 부분집합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양은 집합 A 안에 그대로 들어있던 녀석이잖아요. 얘를 그대로 끌고 나왔잖아요. 원소를 그냥 그대로 끌고 나왔으니 이거는 원소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집합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이 원소를 끌고 나와서 거기다가 제가 일부러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이렇게 집합교를 씌워줘야 이게 바로 이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럴 때는 부분집합교를 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그냥 끌고 나오잖아. 멱살 잡고 딱 끌고 나왔어. 그러면은 그냥 원소예요. 근데
원소를 끌고 나와가지고 양쪽에 집합계를 씌워줬다? 끌고 나와서 집합계を씌워주면 그것은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그 다음 뭐 뒤에 있는 주제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주제도 굉장히 쉬운 건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집합이 같다는 뜻인 뭐 상등이라고도 예전에는 표현을 했는데, 자, 두 집합의 상등, 서로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단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죠. 집합 A와 집합 B가 같다. 그럼 이거는 제가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A의 모든 원소랑 B의 모든 원소가 동일하면 두 녀석이 같다라고 하는 건데, 집합에서는요, 이 같다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를 가진답니다. A가 B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B도 A에 포함된다면, 이러면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포함된다는 게 두 녀석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은 자신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진짜로 사실은 이 표현 하나만 딱 예시를 들어보면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A가 B 안에 들어있어요 일 수도 있고요, 또는 A랑 B랑 같아요 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표현, 지금 이거랑 상관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둘이 같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함이라는 이 기호가 여러분의 생각과는 약간은 다릅니다. 포함된다 그러면은 완전히 같은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두 집합의 상등은 그렇고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합 1, 2가 있고 집합 A, B하고 같다고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그럼 이건 A가 1이고 B가 2인가 보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말했지만 집합에서는 원소들끼리 막 자리 바꿔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A가 1인지 아니면 A가 2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진, 부분, 집합, 이 개념을 마무리 해볼 텐데요. 진 부분집합은 선생님은 읽을 때 이렇게 읽거든. 찐 부분집합, 진짜 부분집합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부분집합 살짝 만들어 봤죠. 1, 2의 부분집합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요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공집합도 있었고 그 다음에 1, 2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부분집합을 만들면 항상 자기 자신이랑 같은 부분집합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찐 부분집합은 뭐냐면은 진짜 얘랑 얘는 동등한 녀석들이잖아. 그럼 부분집합이 아니라 그냥 정확히 말하면 부분집합인데 찐 부분집합은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찐 부분집합은 얘네 세 개만 우리가 진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용어 약속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네 개는 전부 다 그냥 부분집합은 맞아요. 그냥 부분집합은 맞는데 찐 부분집합은 뭐냐? 자기 자신 빼고 나머지 애들을 찐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A가 B의 진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A가 B의 진 부분집합이면 요걸 만족하면서 동시에 둘이 같지는 않은 상태일 때, 이때 집합 A는 집합 B의 진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념은 요 정도거든요.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이어지는 문제 보면서 확실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